ADHD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ADHD와 비교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DHD 대표 채널 안상훈입니다. ADHD도 있지만 그와 비슷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과잉행동 할 수가 있죠. 어렸을 적에 행동 반경이 커지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뭘 들러 얻기도 하고 그런 사고를 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ADHD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럼 몇 살 정도를 봐야 될 것이냐, 정확한 기준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만 4세 이전에는 ADHD 진단을 내리는데 신중해야 되고, 5세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만 6세 정도는 되어야 ADHD 진단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만 4세, 5세 정도라면 그런 과잉 행동이나 좀 큰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만 6세 정도 돼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습장애는 단순히 성적이 안 좋은 학습 부진과는 다릅니다. 임상적으로 학습장애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쓰기장애, 읽기장애, 계산장애 세 가지입니다. 이 장애를 보이는 게 어떤 지능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능도 정상적이고 다른 학습들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읽기만, 하필이면 쓰기만, 하필이면 계산만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학습장애고 ADHD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ADHD랑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DHD와 반항장애, 품행장애는 서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들입니다. ADHD가 있다고 해서 반항장애나 품행장애처럼 적극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반항하거나 또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명확히 구분은 되는데 동반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이 사고 기능이 좀 저하되면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살다 보면은 우울감을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지?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과 ADHD에 있어서의 주의력 저하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특히 ADHD의 과잉행동이나 충동보다는 주의력 저하 부분과 우울감에 의한 그런 인지기능 저하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컴퓨터 주의력 검사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반응 시간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력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좀 우울감이 있어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울증의 반대죠. 조증. 굉장히 들뜨고 말도 많고 막 잠을 안 자면서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충동적인 소비를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얼핏 볼 적에는 ADHD의 과잉 행동이나 충동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ADHD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조증 경향은 좀 나중에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조증은 늘 그런 게 아니라 좀 주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도 앞서 말씀드린 우울장애처럼 인지기능을 좀 저하시킬 수가 있죠. 굉장히 불안한 일을 겪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집중이 당연히 안 되고. 하지만 ADHD는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라면, 불안장애는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런 데 있어서는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정상 지능이 있죠. 그 밑에 경계선 지능이 있고, 경계선 지능 아래로 가면 보통 지능 검사를 했었을 때 이제 60대 이하로 가면은 이제 지적장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다시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지적장애는 이 학습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ADHD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으면 ADHD는 거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인지 능력에 저하가 되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되죠.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ADHD는 이해를 못한다거나 학습을 못한다거나
이런 게 주된 증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는 학습이 잘 안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주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ADHD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는 ADHD는 이제 주진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주된 진단으로 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주의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뇌가 잘 발달되고 인지 기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정서적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큰 일을 겪어가지고 그 충격이 잘 가시지 않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적응장애는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학생들한테 나타나고 발병기간이 3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ADHD와 구분이 되는 점입니다. 이상 ADHD와 구분해야 되는 질환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정에서는 이런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기관을 방문하셔서 자세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